네, 오늘 주권선언 선포식은 네, 거기도 갈 거예요. 광주 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에서도 12시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11개 나라 35개 도시의 해외 동포들도 시국선언을 진행을 했고요. 촛불을 조직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렁찬 함성 소리에 저도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자, 우리 조선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신 애국지사들과 통일 인사들께 묵념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네, 바로 해주십시오. 자, 오늘 3.1혁명 1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아서 3.1절의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가사 기억나시죠? 네, 다 같이 힘찬 박수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식의 대회사를 두 분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첫 정부 이승만 정부는 선거마다 부정을 사행합니다. 4.19 혁명 6천여 명이 부상하고 16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실현해 냈습니다. 장면정부가 세워집니다. 1년도 지나기 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대통령이 됩니다. 재선합니다. 퇴원하여 삼선합니다. 유신 선포를 하여 영구 집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뒤엎은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 내내 몸을 던졌습니다. 부산에서, 아산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부마 항쟁입니다. 우리는 민주 회복 기대했습니다. 느닷없이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총으로 정권을 거머쥡니다. 전두환은 김대중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광주에 군을 투입합니다.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체육관에 패거리를 모아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뒤엎은 겁니다.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절정에 이릅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것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제1장 제1조 1항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항을 드디어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이 체포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이 매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이 불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신음과 눈물과 피와 고통과 죽음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화를 갉아먹습니다. 국정농단을 자행합니다. 수많은 민이 촛불을 듭니다. 대통령 탄핵합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현대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었습니다. 우리의 이 현대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남과 북, 북과 남, 한반도에서 전쟁을 몰아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방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군비 축소를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현대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긍지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부러워합니다. 경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 될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이 둔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아니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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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대한민국은 검찰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불려들이고 있습니다. 숙미 외교, 굴욕적 한일 외교의 틀 안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여보시오, 늙은 사람 말도 좀 귀담아 들으시오. 검찰 독재 포기하시오. 민생 집중하시오. 전쟁을 지향하시오. 평화를 지향하시오. 승리 외교, 굴욕적 한일 외교 기엽고 바꾸시오. 대한민국 주권 확고히 하시오. 제발 좀 진중하시오. 진중하시오. 3.1혁명 104주년 여기 탁월공원에서 외칩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포기하라! 윤석열 정부 민생 구하라! 윤석열 정부 전쟁 지향하라! 평화 지향하라!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주권 확고히 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국면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3.1혁명 10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주권을 선언하면서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삼가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젊은이도 노인도 여자도 남자도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삼가 부탁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무너지는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죠? 네. 구 하나 외쳐볼까요? 네. 검찰 독재 박살내자! 네, 이어서 두 번째 대회사를 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가는 버스 아직 안 타신 분들 빨리 타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빨리 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함세영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중국 선열들을 마음에 모시면서 오늘 행사에 임합니다. 104년 전 이곳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중국 선열들을 다시 만나면서 오늘의 현실을 또 진단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김상훈 목사님의 그 모든 내용 가슴에 간직하면서 함께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할 때 우리 구성원들께서 택하신 구호가 기억 투쟁. 제가 그 단어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기억은 종교에서 하느님이나 순교자들, 성인들을 기억하는 전례의식으로만
사용했던 단어였었는데, 민주화 현장, 민족의 1차 화해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그 실천적인 구호는 투쟁이었습니다. 기억하고 투쟁해야 된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 그게 3.1 순국 선열들의 정신,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삶, 민족의 1차 화해를 위해서 투신했던 분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용어를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나라를 빼앗긴 유다인들에게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빌어라, 울어라. 그리고 하느님께, 선조들께 빌어라. 우리의 부족한 잘못 뉘우치면서 오늘 이 불의한 윤석열 정권을 가능케 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함께 뉘우칩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또 봉사할 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화 역사 선생님께서는 역사 전쟁,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신파를 척결해야 된다. 역사는 전쟁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의미를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거듭한 내용은 시편기도에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공감의식을 지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제가 지난해에 이런 내용들을 붓글씨를 쓰면서 우리 민족사, 순국 선열들의 말씀, 독재 타파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 붓글씨를 쓰면서 기도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악과 싸우는 영적 투쟁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투쟁. 다 전투적인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3.1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승화시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기념식 전에 윤석열 대통령 법대 학생 시절에 은사였던 양승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민법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지금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은사 교수님께서 저에게 윤석열 좀 정직해라. 법박 들어서 배웠을 때 그 자세, 그걸 간직하고 겸손하게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게 은사가 제자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윤석열 어렸을 때 그 순진한 마음, 그걸 간직해라. 삼성을 조사했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해라. 그런데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를 사찰하면서 거짓 노릇하면서 이 정권을 창탈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반란입니다. 검찰 반란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3.1 정신은 검찰 반란을 타파하는 정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을 사과하자. 네,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문을 낭독하겠는데요. 낭독자를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전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호명하면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신낙균 전 문체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신홍범 전 조선투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민 YMCA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임진택 명창님 오셨습니다. 이래경 바른백년 명예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결의하나 사무총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지선 촛불행동 방송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배우 문성근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대학생 양희원님, 김나인님 두 분 대학생 참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께서 주권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권선언문은 다 받으셨죠? 예.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해 104년 전 문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차게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추진한다. 1919년 3월 1일 정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은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uk해 하노라 하는 기미 독립선서를 통해 민족 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안으로는 봉건 왕조의 부패 폭정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선 구국운동이 동학 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의 깃발을 세운 3.1혁명은 우리 민중의 자주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이로써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순국 선열들 피해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은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참화를 거쳐 1953년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고착되어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반도는 강력한 외세와 이에 결탁한 분단 독재 권력이 동족 간의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4.19 혁명을 비롯해서 유신 독재 타도 투쟁,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그리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우뚝선 선진 민주국가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어찌하랴.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데는 순식간이라더니 윤석열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자칫 치명적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저들의 태도에서 보듯 친일 외세 추종에 더하여 전쟁 불사를 외치는 이 막무가내 정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빠져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일방적 단국체제로 세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굴기하는 중국의 팽창으로 이제 세계는 다자적 다국체제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민심과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검찰 집단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맡길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도 일본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한 세월의 역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발판 삼아 호랑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되
소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의 거센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라고 숨을 곳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마땅히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당면한 주권적 과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주권, 참정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도한 검찰권과 무절제한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상권분리 파괴,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반화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 독식의 양자독 제도는, 양당 제도는 이제 대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 같은 기만술을 자행하는 기존 정치 세력들의 형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주권이요 참정정권이다. 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권한유착, 언론 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로 희하게 혼란 상황이다. 주류 언론은 이미 정권에 굴종하여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여론 조작의 사활을 건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라는 기본적 민주적 기본 질서를 뿌리째 짓밟고 있다. 방송 매체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의 행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의도적 가짜뉴스, 편향뉴스로 시청자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오로지 진실만을 전하는 당당한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셋,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브레튼 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체제가 무너져가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실익과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주눅들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공, 브라질 등 유력 개발도상국과의 정부 및 시민사회 간 교류를 넓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주권을 향한 필수 조건이다. 네,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사상적 음해, 사찰을 통한 노동자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 민생 주권이 확보돼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물가고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호정책, 내수 기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식량 자급 등을 위한 민생 주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6. 민족주권,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정의,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추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 정권과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교전 당사국 4자 회담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 대화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정전협정 70년을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7. 생명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 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 우선주의에 의한 생태 파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 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 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 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일상화되어버린 1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이 바로 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에 닥쳐오고 있는 전쟁의 위기이다. 동족 간 상잔으로 강대국 대리전쟁을 치르는 바보짓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 보라, 미소 냉전 분단 시대에는 미군의 장기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열어주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외세에 굴종해온 분단 기득권 세력이 덩달아 부하 뇌동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자초하는 망국적 행태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104년 전 일제의 총검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 개묘년의 오늘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민족 자존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에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 독재, 민생파탄, 전쟁의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함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삼일혁명 104주년마다 검찰 독재, 민생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제가 외치면 똑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 실현하자. 국민주권 실현하자. 언론주권 확립하자. 언론주권 확립하자. 경제주권 확장하자. 경제주권 확장하자. 노동주권 보장하라. 노동주권 보장.
윤석열은 물러나라! 윤석열은 물러나라! 전쟁 위기 윤석열은 물러나라! 전쟁 위기 윤석열은 물러나라! 대한 독립 만세! 대한 국민 만세! 민주주의 만세! 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네, 민생을 파탄내고 검찰 독재로 우리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전쟁 위기로 우리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죠. 자,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오늘 행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끝장내자!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